물건의 시세 차익은 5천만 원까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 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소액을 가지고 이 서울 빌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세연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경매라는 거는요, 아주 싸고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와 입지적인 부분, 지역적인 부분, 수요층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좋은 물건을 저렴하고 싸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 메모하셔서요, 공부하는 책상 위에 딱 붙여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건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오늘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5.46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8.6평이에요. 8.6평이면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이기는 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노후빌라가 아니면은 그래도 투룸까지는 아주 잘 빠지는 물건이죠. 그리고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7차까지 아주 많이 유찰이 되었어요. 최저가가 5,767만 2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증금은 10%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은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최저가의 10%를 내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576만 7,200원을 보증금 준비해서 현금으로 말고요. 가능하면은 500만 원 수표, 70만 원짜리도 수표 이렇게 준비해서 봉투를 얇게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외관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건물들이 있고 또 여기 빨간 벽돌, 이 골목 안쪽으로는 좀 노후 빌라들도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공용 현관문이고요. 이 입구에는 자전거 거치대도 잘 되어 있네요. 현관문도 깨끗합니다. 내부 구조들을 봤더니 한 층에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가구가 있는데요. 우리 물건은 중간에 있는 202호이고요. 이 구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현관문 입구 들어와서 옆에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은 거실, 여기는 주방이네요. 침실, 여기도 침실, 방이 2개고 발코니 확장형이기 때문에 내부가 8평 정도 되지만 굉장히 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중간에 보면 여기 X자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이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 건물 앞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골목 안으로 많이 들어갔거나 좀 후미지거나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이런 물건은 또 아니에요. 이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 시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같이 입지적인 부분하고 지역적인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낙찰받은 우리 물건의 위치를 봤더니 역촌역과 응암역 사이에 있습니다. 네, 6호선이죠. 사이에 있고 동쪽으로는 녹번역이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이 녹번동 쪽 이쪽으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아요. 빌라 밀집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주변에 초등학교, 이쪽에도 초등학교가 있네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역하고는 도보로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그리고 공원도 있고 여기 예술회관도 있네요. 인프라는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다라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아실이라고 하는 사이트 함께 보면서 어떤 호재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실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는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의 이런 호재가 있는 구역들을 잘 표시를 해놨어요. 요즘 보면은 네이버 지도하고 아실하고 이 사이트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아실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호재가 있는 구역,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하면은 아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세연쌤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서울 은평구 녹번동이었잖아요. 지역을 잘 설정하세요. 자, 우리 물건은 아까 서부 경찰서, 그쵸? 그리고 은평구청과 초등학교, 그리고 역촌역과 응암역 사이, 여기에 있었어요. 네, 내 물건의 위치를
위치를 아주 잘 확인하시고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가 우리 물건인데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호재가 있는 구역을 이렇게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공공주택 복합 사업 1차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호재가 있고요. 자, 밑으로 우리 물건의 위치가 아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주 녹번동과 응암동 딱 사이에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물건이. 밑으로 응암동 쪽으로 봤더니 공공재개발 2차 응암동 101번지 일대라고 잘 되어 있고, 또 녹번역 서쪽으로 봤더니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녹번역 인근, 이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녹번역 인근, 여기는 2021년도에 선정이 된 구역인데 노후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한 77%에서 84% 그 사이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공공재개발 2차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올해 8월 26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평구도 중간중간에 노후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은평구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물건은 아무 호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런 호재가 있는 구역 사이에, 아주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런 구역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주 세력들이 있을 때 이 이주 세력들은요 주변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의 시세도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 주변에 전월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역과 거리도 굉장히 가깝지만 6호선이죠. 6호선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네, 밑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면 여기에 서부선이라는 또 글씨도 보여요. 그쵸?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6호선을 쭉 따라서 내려오면은요, 네,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상암 DMC.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6호선을 따라서 이 젊은 수요층들의 유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응암역 바로 한 정거장 차인 세전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세전역에는 서부선의 호재가 있습니다. 네, 이 서부선은 2023년도에 착공 예정이고 2028년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선은요, 쭉 따라 또 내려가 볼까요?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자,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교통의 호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확인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실이나 네이버 지도 또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예정되어 있는 이런 교통 호재들을 아주 잘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왕초보인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 노량진역을 지나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장승배기역 쭉, 네, 서울대 입구역 지나서요. 더 지납니다. 네, 더 지나서 요렇게 오죠. 여기가 어디죠? 관악산역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몇 번만 여러분 따라 해보시면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물건 주변에 매매로 나온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런 시세 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세 조사를 통해서 또는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대부분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위치 서울 서부경찰서 옆쪽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쵸? 이쪽에 있었어요. 자, 잘 확인하시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이 시세를 보니까 7억 1,800만 원 되게 비싸네요. 네, 그런데 전용 면적 66/56 보이시죠? 이 뒤에 56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매지에 나와 있는 건물 면적 28.43제곱미터
제곱미터. 네, 요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면적이에요. 자, 우리는 훨씬 작아요. 28.43제곱미터이고요. 또 우리 물건의 연식은 2017년식이기 때문에 5년차 정도 된 준신축급이네요. 그런데 7억대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 이 물건은요, 56제곱미터, 우리 거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2년 이내라고 여기에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더 신축이고 사이즈는 우리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 6억대도 있네요. 이 6억대도 55제곱미터고 2년 이내 신축 빌라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럼 우리 거랑 비슷한 걸 한번 찾아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볼게요. 5억대도 있고요. 요즘 신축 빌라들도 이 건축 자재들의 비용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시세가 높아요. 요게 좀 비슷하네요. 27제곱미터. 그쵸? 27제곱미터이고 2년 이내 우리 거보다는 조금 더 신축인데 2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층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빌라이고 같은 연식이고 비슷한 입지에 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는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층수가 너무 꼭대기층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아주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물건이 조금 우리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29제곱미터이고요. 5층 중에 5층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층이네요. 그죠? 네, 3룸이라고 하고요. 방도 3개예요. 근데 10년 이내이고요.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노후도는 우리 거보다 조금 더 된 물건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2억 6천만, 얘는 노후도가 15년이나 됐네요. 15년 이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보다는 좀 노후도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2억 6천입니다. 2억 4천만 원 35제곱미터이고요. 은평구청 근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급매라고 하네요. 네, 급매로 내놓은 물건하고 일반 물건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물건은요, 시세 조사를 했을 때 한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전월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임대는 아주 빠르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전세가는요, 조사를 했을 때 2억 2천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었어요. 2억 6,500만 원 시세를 갖고 있는 준신축급의 이 서울 빌라를 6,208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잘 받았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대출을 받더라도 전입을 하셔야 되는 전입 조건이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기존 주택도 처분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전입일자가 2018년도 1월 12일이에요. 말소 기준일은요, 2020년도 1월 22일이죠.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보증금을 낙찰자인 내가 모두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고로 내가 이거를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물어주고 일부는 배당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이 보증금을 얼마를 인수하는지 이런 부분만 잘 따진다면 대항력 있는 물건도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입일자가 2018년도잖아요. 말소 기준일보다 더 전입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었다면 대항력이 없겠죠. 대항력 있는 물건이고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도 아주 잘 받았어요. 자,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낙찰금에서 내가 배당 순서대로 내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건데요. 배당 요구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간혹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도 이 경매지에는 배당 신청을 했다라고 이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으니까는 낙찰금에서 받아가겠구나.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날짜가 이후겠죠. 그러면 전액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 신청일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하고 확인을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신청을 한 물건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당 순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낙찰금에서 가져가는 게 뭐냐면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먼저 받아가고 그리고 나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분은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받아가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건물 등기에 보면은요 권리 종류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권리자의 무슨 시, 무슨 구청, 무슨 세무서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채무자가 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세금 체납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먼저 이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행히 봤더니 권리자의 무슨 시, 무슨 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순위로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타 사항을 한번 봤더니요. 김땡땡 신청 채권자임, 임차인입니다. 고땡땡과 배우자 관계임, 보증금액 중 일부 1억 3,75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억 3,750만 원을 먼저 양수를 했어요. 먼저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맞죠? 나머지 금액 7,250만 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6,208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 금액에서 임차인 2억 1천만 원에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다행히 당해세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둘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락이 와요. 임차인한테 얼마 주고 우리한테 얼마 달라고. 벌써 우리 이 낙찰자분은 이런 문자까지도 다 받은 상태예요.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인 1억 4,8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돈이 없잖아요. 그쵸? 이 낙찰자 분도요, 소액으로 이 6,200만 원도 굉장히 노력해서 마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여기 아직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야 배당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낙찰자분과 이 임차인이 같이 협의를 해서요. 네,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배당일 전에 잘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부동산에서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집을 보러 오면은 집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임차인과 아주 잘 협의를 했어요. 서로 윈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잘 보여주면서 지금 전세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그래서 2억 1,2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의 시세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나요? 2억 6,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전세는 2억 2천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2억 1,2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투자금이 하나도 묶이지 않고 모두 회수가 돼요.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을 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꾸준하게 투자하려면 내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야지만이 다음 투자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런 물건들 충분히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아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시세 차익은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2년에서 4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게 내 투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전세 세팅을 하면 내 투자금 모두 회수가 되는 이런 물건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호재들, 아까 있었죠. 재개발의 호재들. 자, 이주 세력들이 있거나 수요층들이 조금 더 몰리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매도하시고 나오신다면 충분히 5천만 원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오늘 어떻게 공부가 많이 되셨어요? 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이 6,200만 원도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밑으로 더 유찰된 것들도 있어요. 자,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까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고 아마 그것조차 안 됐으면 더 유찰이 됐을 때까지 아마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세팅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이세연쌤이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연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내가 알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세연쌤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세연쌤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세요. 모두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봐요.